안녕하세요. 2025 이프카카오에서 데이터는 없지만 LLM은 학습하고 싶어라는 주제로 랭귀지 모델 트레이닝 팀의 코드메스 데이터 개발기에 대한 발표를 맡은 웨이비 라나입니다. 저는 첫 순서로 발표를 드릴 웨이비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고 저는 GitHub 소스코드 수집기까지에 대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력한 오픈소스 모델들이 많이 공개됨에 따라 오픈소스 데이터도 함께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픈소스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향을 택했고 그 이유와 산출물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픈소스 데이터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저희가 타겟하는 코드와 수학 데이터의 경우 오픈소스만으로는 양적, 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빠르게 정보가 변하는 상황에서 널리지 컷오프가 릴리즈 시점에 머무는 문제가 있고 이에 따라 데이터를 유연하게 다루는 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오픈소스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 시 성능 향상에 의존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컨트롤하기 위해 코드 수학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카나나2 모델 학습을 위한 코드 수학 데이터를 수집 시에는 그림과 같이 양과 질, 최신성, 그리고 다국어적 특성까지 모두 반영하여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스코드 데이터는 총 723.7빌리언 토큰으로 오픈소스 코드 데이터 대비 압도적인 양을 수집하였습니다. 수학 관련 자연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90빌리언 토큰 이상의 많은 양을, 코드 관련 자연어 데이터도 약 220빌리언 토큰의 오픈소스 데이터 대비 압도적인 양을 수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림과 같이 오픈소스와 다르게 2025년도 초까지의 최신성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였고요. 오픈소스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로 쓰여진 코드 수학 자연어 데이터까지 다량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주로 오픈소스 코드 수학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된 이전 버전의 카나나 모델 대비 멀티플이라는 벤치마크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압도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학과 다른 코드 태스크에서도 1.5 버전의 모델 대비 매우 큰 폭의 개선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중 코딩 성능 향상을 이끌어낸 GitHub 소스코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였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스코드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이 소스코드 다운로드, 데이터 전처리, 에듀 스코어링, 데이터 검증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중 첫 번째 소스코드 다운로드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스코드 다운로드는 파이스파크를 활용해 수십 테라바이트 규모의 메타데이터와 소스 데이터로부터 학습에 필요한 파일만을 선별하여 직접 다운로드하고 간단한 전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림과 같이 GH 아카이브, 소프트웨어 헤리티지로부터 메타데이터를 다운받아 다운로드 대상이 되는 파일의 해시 아이디를 추출하고 소스코드를 다운받은 뒤 마지막으로 비허가 라이센스와 중복인 파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마지막 두 과정인 파일 다운로드와 필터링 과정을 주어진 IB 클러스터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샤드로 나누고 두 과정을 중첩해서 처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복 제거 전 약 160억 개의 소스코드 파일을, 중복 제거 후 약 42억 개의 소스코드 파일을 제약적인 자원하에서 한 달 내외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얻은 다량의 소스코드 파일을 가공 및 필터링하는 전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소스코드 파일을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많은 소스코드 파일에는 그림과 같이 코드의 로직과 무관한 카피라이트 닥스트링이 존재하고 이메일 주소와 같은 개인 식별 정보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서두에 있는 카피라이트와 같은 파트를 노이즈로 간주하고 이를 제거하였으며 이메일 주소, IP 주소와 같은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모델이 학습하지 않도록 대체 토큰으로 치환하였습니다. 필터링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코드 데이터 처리 로직보다 더 복잡한 로직을 추가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 데이터인 더스택 V2에서는 테이블과 같이 파일 사이즈, 줄, 문자 개수 기반의 기초적인 필터링 룰만 적용하는 반면 저희는 수십 가지의 휴리스틱 필터링 룰을 추가 적용하고 테스트하여
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알고리드믹한 코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선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처리가 완료된 코드 데이터에 에듀스코어 레이블을 부착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듀스코어링이란 수집된 데이터 중 고퀄리티 데이터를 선별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카나나 모델과 같이 스테이지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는 모델에서 뒤쪽 스테이지에 사용할 데이터를 선별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방법은 그림과 같이 각 프로그래밍 언어별 데이터에 대해 0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학습된 언어 모델을 통해 레이블링을 진행한 후 일정 점수 이상의 데이터만 취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이블링을 진행하기 위해 언어 모델을 사용하고 이에 따라 추론 효율성의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그림과 같이 CPU, GPU 파이프라이닝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워커 스레드인 각 GPU에서 토크나이즈된 입력을 받아 모델 추론을 통한 레이블링을 진행하는 동안 메인 스레드에서는 다음 입력에 토크나이즈를 하는 CPU 작업을 수행하고 동시에 파일 I/O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통신과 추론, 전후 처리 및 파일 I/O를 모두 중첩시켜 수백 빌리언 규모의 토큰을 적은 자원을 써서 수시간 내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얻은 데이터들을 검증한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 퀄리티 코드 데이터로 분류되는 스택 에듀와 비교하였을 때 저희는 약 80% 더 많은 양의 하이 퀄리티 코드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는 데이터의 폭넓은 분석을 위해 오픈소스 데이터인 더스택 V2와 저희가 새로 수집한 파이썬 데이터를 뽑아 PCA 기반의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림에서 초록색인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 영역과 노란색인 더스택 V2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중 더스택 V2만 있는 노란색 영역의 샘플들을 살펴보았을 때 스크립트가 전부 임포트문으로 채워져 있고 로직이 거의 없거나 카피라이트 등의 독스트링으로 채워진 노이지한 스크립트들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인 초록색만 존재하는 영역에는 주로 노이즈가 없고 알고리즘 위주로 쓰여진 코드 스크립트가 대부분 관찰되었습니다. 더스택 V2와 저희가 뽑은 미디엄에서 하이 퀄리티 데이터에 대해서 에듀스코어 레이블링을 수행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3점 이상인 상대적으로 고퀄리티인 영역과 1.5점 이하인 낮은 퀄리티의 영역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에듀스코어가 3점 이상인 상대적으로 고퀄리티 영역을 확대해서 봤을 때 저희 데이터가 더스택 V2 대비 2.4배 더 많은 양이 분포하고 있었고 반면 에듀스코어가 1.5점 이하인 상대적으로 낮은 퀄리티 영역을 확대해서 봤을 때 저희 데이터가 더스택 V2 대비 절반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수집한 미디엄에서 하이 퀄리티 데이터도 더스택 V2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퀄리티의 데이터가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데이터의 실질적인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언어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코드 관련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벤치마크에 대해서 저희 데이터와의 오염이 없도록 사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 기반 검증 시에는 스테이지드 트레이닝을 하는 저희 전략에 따라 퀄리티에 따른 검증 방식에 다음과 같은 차이를 두었습니다. 먼저 미디엄에서 하이 퀄리티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초기화된 가중치로부터 언어 모델을 학습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고요. 하이 퀄리티 데이터에 대해서는 카나나 1 모델에 추가 학습을 하여 검증하였습니다. 이 차트는 저희가 수집한 하이 퀄리티 데이터와 스택 에듀 데이터를 카나나 3.1b 모델에 각각 추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파이썬 코딩 대표 벤치마크인 휴머니벨과 MVP 점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스택 에듀는 오픈소스 코드 데이터 중 가장 최상의 퀄리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한 하이 퀄리티 데이터와 각각 40빌리언 토큰만 학습하고 검증했음에도 두 벤치마크에서 뚜렷한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휴머니벨에서는 6점 이상의 차이일 정도로 저희가 수집한 코드 데이터의 품질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코딩 능력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인 멀티플 E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미디엄에서 하이 퀄리티 데이터와 더스택 V2를 각각 초기화 가중치로부터 학습한 결과 거의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코딩 능력이 더 우세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테이블은 저희가 수집한 하이 퀄리티 코드 데이터와 스택 에듀를 카나나 원 3.1b 모델에 추가 학습한 결과입니다. 저희 데이터로 학습한 경우 초기 모델 대비 코딩 성능이 평균 2배 이상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자바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스택 에듀 대비 고성능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택 에듀 대비 80% 양이 더 많다는 점에서 토큰 스케일링을 통한 추가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고 이어서 라나가 수학 코드 관련 자연어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나입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가 웹에서부터 직접 수학 코드 데이터를 수집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 저희는 웹상에 존재하는 수학과 코드를 담고 있는 자연어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수학적 개념이나 수식이 자연어와 섞여 있거나 코딩 관련 개념 혹은 실제 코드 스크립트가 자연어와 섞여 있는 데이터들을 가리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발표에서 보여드리는 예시들은 전부 저희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셋으로부터 가져온 예시들입니다. 우선 왼쪽에 보이는 수학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수식만 존재하는 것보다 이렇게 수식과 자연어 설명이 섞여서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코드의 경우에는 사실 코드 스크립트 데이터를 바로 이전 발표에서 보신 것처럼 수집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런 코드 관련 자연어 데이터가 추가로 꼭 필요한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둘의 차이를 비교해드리고자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왼쪽은 순수한 코드 스크립트만 존재하는 데이터, 오른쪽은 코드와 자연어가 섞인 데이터입니다. 왼쪽의 코드 스크립트 데이터와 달리 오른쪽 데이터에서는 코드 스크립트와 더불어 해당 코드와 관련된 자연어 설명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모델이 학습할 때 코드 스크립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능력과 실제로 코딩 문제를 이해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고자 가장 유명하고 보편적인 코드 벤치마크인 MBPP의 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MBPP에서는 자연어로 된 문제를 주고 모델은 이를 이해해서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할 수 있는 정답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어와 코드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모델 코딩 성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았을 때도 코드 스크립트만 넣었을 때보다 코드 관련 자연어 데이터를 20% 섞어서 학습했을 때 MBPP 벤치마크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웹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첫 단계인 텍스트 추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웹데이터를 처음 다운받아서 열어보면 텍스트가 왼쪽처럼 읽기 힘든 HTML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텍스트만 추출해서 오른쪽처럼 읽고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테스트했던 추출 방식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리슬리퍼스 익스트랙터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추출된 예시 텍스트는 사실 많은 수식이 포함된 뒷부분을 통째로 누락시킨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식을 누락 없이 추출하는 데 좀 더 특화된 것으로 알려진 오픈앤매스 익스트랙터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이때는 레이텍 수식을 비롯한 누락되었던 뒷부분이 잘 보존되며 추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앤매스 익스트랙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코드 블럭 안에 인덴테이션이 전부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인덴테이션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완해서 익스트랙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자체 개발 익스트랙터를 사용하면 아래에 보시다시피 코드 인덴테이션이 잘 유지되며 정보 손실 없이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웹데이터로부터 텍스트를 잘 추출해준 뒤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학 코드 데이터를 수집한 전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한 큰 프로세스는 딥시크에서 아카이빙한 딥식매스라는 페이퍼에서 수학 데이터를 수집한 방법에서 착안하였는데요. 고품질의 수학이나 코드 데이터를 시드 데이터로 선정해준 뒤에 패스트 텍스트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학습하고 웹데이터 전체를 해당 클래시파이어로 필터링하면 수학 혹은 코드 관련 자연어 데이터가 추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부 고퀄리티 데이터를 뽑아서 처음에 시드 데이터에 합쳐준 뒤 이후 프로세스를 반복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과정을 2번 반복해서 수학 혹은 코드 관련 자연어 데이터를 추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출한 데이터로부터 자체적인 스코어링 방법을 통해 추후 스테이지드 트레이닝이나 어닐링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고퀄리티 데이터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고퀄리티 데이터란 어떤 느낌일지 잠깐 보여드리자면 왼쪽의 중간 퀄리티 데이터는 줄글로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의 고퀄리티 데이터는 먼저 작성하려는 코드의 설명이 나오고 이어서 실제 파이썬 구형 코드가 나오는 것처럼 좀 더 짜임새 있는 구조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저희 데이터가 실제로 모델 성능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 학습을 통해 검증해 보았습니다. 먼저 수학 데이터 결과인데요. 그래프상의 노란색이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2번의 데이터 추출 파이프라인 반복을 통해 얻은 수학 관련 자연어 데이터이고 주황색이 그 안에서 더욱 고퀄리티만을 추출한 데이터셋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수학 오픈소스 데이터인 오픈엠에스나 디더블 거친 메가매스 웹과 비교했을 때 저희 데이터가 양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성능에도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드 데이터 검증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데이터가 오픈소스 코드 관련 자연어 데이터인 OPC 파이랩 코드나 레드스톤 코드 파이썬보다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성능 또한 저희 자체 데이터가 우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검증 결과는 모두 웹상의 영어 데이터로부터 얻은 결과였는데요. 저희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자연어로 적힌 수학 코드 데이터 또한 챙겨주었습니다. 사실 수학이나 코드 스크립트 자체는 언어와 상관이 크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적힌 언어가 한국어로 된 데이터가 굳이 따로 있어야 하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학 벤치마크인 GSM8K, 파이썬 코드 벤치마크인 MBPP를 각각 한국어로 번역한 버전인 GSM8K Core, MBPP Core와의 성능 비교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해외 모델 중 수학 코드 성능이 우수한 QN3나 영어 학습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젠마3의 경우 영어 수학 코드 점수에 비하여 한국어로 작성된 문제를 푸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영어에서 발현되는 수학 코드 성능이 한국어로 잘 트랜스퍼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일반적인 한국어 텍스트의 학습 비율이 해외 모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저희 자체 모델 카나나의 지난 버전인 카나나 1.5를 평가해 보았을 때도 영어 수학 코드 점수가 한국어 수학 코드 성능으로 트랜스퍼 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어로 작성된 수학 코드 데이터와 일반적인 한국어 데이터만으로는 한국어 수학 코드 성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저희는 한국어 기반의 수학 코드 데이터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어 데이터를 수집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 수학 코드 자연어 데이터를 추출한 뒤 먼저 추출해둔 영어 수학 코드 자연어 데이터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선 영어 데이터로만 학습한 경우 조금 전 결과들처럼 한국어 수학 코드 점수의 손실이 영어에 비해서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수학 혹은 한국어 코드 데이터로만 학습한 경우 한국어 수학 코드 벤치마크 점수는 크게 향상되었으나 영어 수학 코드 점수는 바로 전에 보여드린 영어 데이터로 학습한 점수에 비해서 조금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어, 한국어 수학 코드 데이터를 각각 절반씩 구성하여 학습해 보았는데요. 이 경우 단일 언어로 학습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영어, 한국어 수학 코드 점수 모두 성능이 어느 정도 보존됨을 확인하면서 영어, 한국어 모두 수학 코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이비 발표와 더불어 저희 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얻은 테이크어웨이즈와 앞으로의 퓨처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션의 맨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 수학 코드 데이터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양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최신 데이터의 반영도 몇 달 정도의 딜레이가 존재했으며 코드 오픈소스 데이터의 경우 품질이 낮은 노이지한 데이터가 필터링에서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케이스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또한 앞서 보여드린 학습 기반의 검증 결과들에서 저희 자체 데이터보다 낮은 성능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좋은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오픈소스 의존도를 낮추며 직접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여 확보하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저희는 웹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정제하고 수집할 때 한 스텝 더 나아가서 더욱 정교한 필터링 방법을 구축해서 노이즈 데이터를 더 줄이고 PDF 등 다양한 소스로부터 텍스트를 수집하거나 서로 의존성 있는 샘플들, 예를 들어 한 GitHub 레포상에 존재하는 코드 데이터들 같은 경우 묶어서 긴 데이터를 만드는 등의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며 일부 실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단계에서는 웹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오가닉 데이터 수집에서 그치지 않고 고성능 LLM을 활용한 합성 데이터까지 확장할 예정인데요. 다양한 포맷으로 데이터를 write, rephrase 하여 양을 증폭시키거나 더욱 고퀄리티 데이터를 생성하고 오가닉 데이터로 모으기에 한계가 있는 도메인들의 데이터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 수집 과정은 품질이 좋고 정보량이 많은 데이터의 절대적인 스케일업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스케일업을 통해 아주 큰 스케일의 LLM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에이전틱 LLM 학습에도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는 없지만 LLM은 학습하고 싶어 코드메스 데이터 개발기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